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영조임금과 금주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금주령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1920년대의 금주령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헐리우드 영화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금주령도 1933년도에 금주법 자체가 폐지돼 버리게 되는데, 이는 제대로 단속되지 못한 바로 암흑가의 이런 밀주들의 유통들이 거듭되면서 암흑가의 세력들만 성장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조선시대의 금주령 자체도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왕의 실천 의지가 대단히 중요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 때만 하더라도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기보다는 취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였고, 성종 때는 술 한 병 정도는 어느 정도 예외로 허용을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보니까 계속되는 금주령도 그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금주령이 무려 110번이나 내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조 때의 50회로 가장 집중이 되었고, 이 시기가 가장 처벌 강도도 대단히 높아서 특히 금주령 하게 되면 영조 시절의 금주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조 시절에 이렇게 금주령이 강화되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시중에서 떠들었던 말인 한양 가게의 절반은 술집이다, 이런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도성 내에서의 술 소비는 거의 과소비를 넘어서서 식량의 부족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사회적인 기강에도 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55년부터 66년 사이에서는 아예 국가의 모든 전례에서도 술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하게 금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술의 제조와 음주가 금지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처벌해서 영조 시대는 음주가 기호 아닌 범죄로서 이렇게 인식되도록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빚은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소속시킨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형벌을 당하는 이들이 속출을 했고, 일벌백계로 처형까지 당한 관원이 나왔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묘 제례에서 제주 대신에 식혜로 이를 대체해서 사용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영조 임금님께서 이 시중에 금주를 엄하는 이런 유num을 기록한 책으로 만들어졌던 어제 계주 유num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술에 취했을 때 해악을 들어서 음주를 경계하도록 이렇게 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인 백성들도 이 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한글로 풀어서 이것이 출판되었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가 일상 그 다반사였던 조선 사회에서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술 핑계를 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히 각 집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발효제로서 누룩을 제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양주로서 제사주들을 빚어내는 상황 속에서, 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우리는 결국 제사주를 마신다는, 음복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술을 먹는 것들이 하나의 정당화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국 아무리 금주령이 내려져도 은밀하게 술이 제조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특히 술 제조뿐만 아니라 이 술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해서 흥청망청이 이렇게 술 소비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그러면서 남주북병이라고 해서 남쪽 술, 남촌의 술, 북촌의 떡이라고 해서 남촌 지역에서 술 중에서도 특히 그 장흥방과 회원동에서 나오는 술은 제일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남주북병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 뒷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술들이 은밀하게 유통이 되고 음주 문화가 하나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술이 아니고 이거는 약이다, 약주라는 말로 쓰여지게 됐고, 혹은 뭐 곡차,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하나의 음주 문화들이, 특히 이 시전 행랑들이 들어서 있었던 이 운종가와 육조거리와 연계되는 이 배후 지역에서 술집들이 아주 질비하는 유흥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사 유파라고 해서 당시의 관리들이라고 하면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5시, 7시 사이에 퇴근을 하시게 마련인데, 그때쯤 되게 되면 대체로 이 관청을 나서는 관원들이 일과 후에 소위 해방감으로 관원 동료들 간의 술집을 찾는 것들이 하나의 유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 때와는 다르게 그 뒤를 잇게 되는 정조 때에 오게 되면 점차 이런 금주령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윤복의 주사 거배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술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술문화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저녁 이후에 하나의 문화로서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영조 임금님이 강하게 집행하셨던 바로 이 금주령과 관련돼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